경비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거다. 그래서 여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어쨌든 경비업이라는 거죠. 경비 업무. 자, 이게 무엇인지를 또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이걸 갖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거죠. 자, 체계적인 뭐 하자? 관리하자. 그래서 육성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 필요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 그럼 건전한 운영. 근데 여기 건전한 운영이다 하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운영을 하는데 이바지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내용 가지고 일단은 가져가지만 이거는 골격입법이라 했죠. 그죠? 골격만 하는 것이다. 어디서 규정한 거예요? 법에서 규정한 거죠. 소위 법이라고 하면 경비업법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 이용화가지고 안 되면 이를 갖다가 위임할 수도 있고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임 집행하기 위해서 밑으로다가 주어지는 거죠. 자, 누구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바로 경비업법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에다가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명령은 두 가지가 있더랬죠. 하나는 대통령령, 하나는 거기에 따라 나타난 행정자치부령, 행정자치부령. 여기 행정자치부령, 대통령령 그러는데 각각 보면 자, 이건 법에서 관한 사항을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위임, 집행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비업법에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위임하고 집행하는 것. 또 얘는 경비업법과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고 집행해서 만든 법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경비업법의 목적이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경비업의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경비 건전한 운영을 갖다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왜 강조하느냐? 앞으로 시험이 나올 때, 자, 블랭크 해서 가로에 알맞게 나열된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용어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용어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그 용어 정의다. 그런데 그 용어 정의 개념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경비업이라는 걸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경비업이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경비업, 즉 경비 업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경비업과 경비 업무를 했는데 경비 업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겠고 여기는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게 여기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정리할 건 이제 경비업이라는 거죠. 그럼 경비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법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허가받은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허가받은 법인을 갖다가 허가받은 법인, 소위 뭘 허가받았어요? 앞에 있는 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허가받았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법인만이 하는 겁니다. 법인이 자 뭐라 볼 수 있냐면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자 여기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제 시설주라고 그러죠. 법과 자 여기 시설주가 있습니다. 이들한테 요 내용을 시설주가 여기 있는 법인과 관계해서 경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뭐 할 거냐? 전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 뭐 한 거냐? 도급 계약을 갖다 체결한 걸 경비업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 나타난 바로 도급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건 전부 또는 일부란 말과 더불어서 도급이란 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뭐를 목적으로 한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별할 것이 위임이란 말과 대리란 말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전부 다, 일부 다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면요. 뭐라고 많이 쓰느냐? 건설관행 중에 하청이란 말 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일부 다 하면 재하청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응?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기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여기 경비 대상 시설이 있어요. 자, 여기 관제실이 있습니다. 그 여기 기계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여기를 갖다 여기서 감지했으면 이걸 갖다가 보내줘야 되겠죠. 송신. 그러면 여기 수신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요 선을 갖다가 다른 데에다가 도급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하도급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도급 준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일부란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험제 포인트는 거죠. 경비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비업자가, 이걸 경비업자랍니다. 자, 이걸 경비업자가 시설주와의 관계에서 경비 업무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 계약 체결하는 걸 갖다 된다. 포인트는 전부 또는 일부는 도급이다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공부해야 될 것은 경비 업무의 종류를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경비 업무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 봐줘야 되겠죠. 가장 포인트를 했죠. 그러면 경비 업무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본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이제 호신, 시기, 특수 이런 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갖다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이제 교재 순서대로도 정리해 본다면 시설 경비 업무가 있습니다. 시설 경비 업무. 이게 가장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은 것의 기초가 되는 제일 첫 번째 출발한 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기계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지만 시설 경비 업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이제 경비를 필요한 시설, 즉 소위 뭐예요? 경비 대상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를 필요로 한 시설, 그럼 경비 대상 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 경비 대상 시설에 대해서 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경비 대상 시설에 대해서 도난, 화재, 도난, 화재, 혼잡, 그 밖에 혼잡. 오, 조심해야 되네요. 자, 나름대로 제가 했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얘기는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 이게 바로 혼잡이라고 쓴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 여기 보면 경비 대상 시설이가 누가 한 거? 시설주와 도급 계약 체결한 내용이죠. 그렇죠? 도급 계약 체결한 대상된 것. 그래서 도급 계약 체결된 대상을 갖다 얘기죠. 대상. 그리고 있어요. 도난, 화재. 그럼 관련성 있다. 그럼 도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찰기관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유기관계 있겠고, 화재라는 것은 소방 기관과 유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경찰기관, 소방기관과의 연락 방법도 누가 교육시키냐면 경비지수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교육에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유기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기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갖다 할 때 이런 것을 시켜야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주기가 있는 게 아니죠. 직무교육을 하지만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그 밖에 혼잡. 이거는 이제, 그 경호학에서 경호 대상에 따라서는 혼잡 경비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혼잡경비라는 말을 잘 좀 여러분들 경확하신 분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경비라는 것은 기념 행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각종 경기로 인해서 많은 군중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군중이 모이겠죠. 그 많은 군중이 모이면 거기에 따라서 혼란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혼란 상태를 혼전 상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 경기 행사장 같은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나오면 이 얘기는 시설 경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혼잡자 나오면 시설 경비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야기할 건 없겠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보면 혼잡이란 말이 나왔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무슨 경비가 있느냐? 자, 이제 호송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호송이란 말을 썼죠. 호송할 때 가장 포인트는 뭐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운반 중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반이라는 것이 없다면, 운반이라는 게 없다면, 이게 만약에 없다면 시설 경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운반 중인 이런 말 썼습니다. 운반 중인 현금, 유가증권 같은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바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현금, 유가, 증권 또 나가서 기금속, 상품 이런 것 아닙니까? 기금속이나 상품. 이것을 뭐하게 한 거죠? 도난 화재로부터 특히 자 여기도 공통적인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도난 화재로부터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갖다가 이야기한다. 이래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 풀 때 자 여기 봅시다. 일정한 대상에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림을 못 그려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세요. 자 여기에 이 차에다가 현금을 소송한다. 그건 현금 터리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장소까지 가져가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 이 자체에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지 뭐 중간에 그 경유지도 있겠지만 자 여기 기착지 소위 우리가 했을 때 종착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출발지 관행이냐 아니면 도착지냐 봤을 때 이럴 경우에 이걸 쓰긴 쓰지만 바로 중요한 것은 어디냐? 출발지에다가 협력을 구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협력을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지 안 되니까 우리 호송하는데 우리 거 가지고 좀 힘드니까 좀 여기 경찰기관 아까 있죠? 경찰기관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그 법인이 관할 경찰서장한테 협조를 얻어야 되겠죠. 이럴 때는 관할 경찰서장한테 협조를 얻는 거예요. 협조가 필요하다. 그럼 미리 자 어디서부터 출발지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필요하다니까 협조를 얻기 위해서 미리 우리는 요식행위죠. 그럼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한테 제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놈을 뭐라고 그러느냐? 호송경비 신청서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경비 신청서? 호송경비 신청서.
그럼 여기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냐?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한테 한다 하는 것이 포인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서식에도 보지만 바로 통지인이 있죠. 법 명칭이 있죠. 허가 있죠. 즉시 처리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까지 해줘야 될 거냐? 요게 포인트가 바로 언제냐? 그게 중요한 거죠. 포인트는 출발지 관할인데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 관할 언제까지 신청을 갖다 협조해야 되냐? 출발 전일까지. 요게 핵심의 포인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출발 전일까지. 그러면 출발지 여기 갖다 이제 도착지 이제 다른 말씀 종착지라 그러죠. 중간에 경유지가 있으면 경유지를 갖다가 쓰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업회사 또 횟수 기간 경비주사 명단 이런 걸 쓰도록 돼 있겠고 자 수수료는 없어요. 이거 신청할 때. 그래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운반중이 없다면 뭐란다? 시설.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소송할 때 뭐냐? 관할경찰 협조를 요구하게 되면 호송경비 신청서를 어디다 놨냐? 출발지 관할경찰서장한테 놨는데 출발 전일까지 내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쓰면 호송경비다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호송경비 말고 이제 신변보호 경비를 나가면 되겠죠. 신변보호 업무, 신변보호 경비 업무 이렇게 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경비자 빼고 그냥 신변보호 업무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 신변보호를 갖다가 잘못하면 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냐면 얘를 경호 이렇게 우리 경비업법에서는요 경호란 말 쓰지 않습니다. 경호는 공경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호라고 쓰지 않고 신변보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걸 갖다 뭐라 쓴다? 신변보호. 그럼 이거는 사람 우리가 기본적인 게 뭐예요? 사람 신체 무엇보다도 생명의 신체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 신체 이게 신체나 생명에 대해서 위험 발생을 갖다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면서 신변을 보호하는 거죠.